이제 술이 막 계속 점점 더 올라와 가지고요. 이후 상황이 제가 그래서 그때 검사님 저 조사받을 때 저 분명히 저는 거기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CCTV 보면 또 거기 잠깐 있었고 뭐 없었고 참 많이 제가 참 송구합니다. 네. 뭐 증인께서 특검에서 진술하신 내용을 말씀드려보면 추경호 대표가 왜 대통령의 계엄을 선포한 것인지 이유를 물어보았을 것 같고 그에 대해서 나도 이유는 모른다.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다 반대했다. 시민들이 수십만 명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만류했는데 대통령이 말을 잇지 말라고 하고 강행했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대해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술하신 건 있거든요. 예, 지금도 그 생각은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네. 자,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은 증인과의 그 22시 56분경 통화와 관련해서 상황 파악 및 전국 우려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진술하신 게 있어요.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건 맞는 얘기인가요? 뭐 원내대표께서는 술 안 드셨으니까요. 뭐 명확히 기억하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저는 추측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이쪽의 상황을 원내대표가 당연히 물어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것이 진짜 물어보셨고 제가 대답을 했는지는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특검 조사 때도 증인께서 이 피고인이 이렇게 진술하신 게 있다라고 그 물어보니까 증인도 뭐 계엄 선포 이유와 상황에 대해 설명했을 것 같고 대통령실이 비상계엄이라는 대형 사고를 쳤으니 이에 대해서 향후 전국이 우려된다는 정도의 얘기는 나눴을 것 같습니다. 이런 취지로 진술하신 게 있거든요. 예, 하여튼 그때 당시에 우리 비서실은 잘잘못을 떠나서 멘붕 상태에 있었습니다. 일단 증인의 기억 환기 차원에서 그 특검 피신 조서 1회 증거 목록 순번 1005번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피고인과의 통화 관련해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당시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호 대표가 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인지 이유를 물어봤을 것 같고 그에 대해서 나도 이유는 모른다.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다 반대했다. 시민들이 수십만 명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만류했는데 대통령이 말리지 말라고 하고 강행을 했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대해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나세요? 예, 기억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경 한동훈 당대표와의 통화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22시 56분경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한동훈 당대표와 피고인에게 비상계엄에 관해서 동일한 내용의 설명을 해줬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한동훈 대표하고 내용은 제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통화한 기억도 사실 없습니다. 메시지만 명확히 기억하는데 네. 통화 기억은 전혀. 지금 이게 비상계엄 선포한 이후의 통화라서 예. 당연히 비상계엄이 왜 선포됐고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어떤지 만약에 물어봤을 것 만약에 같은데 한 대표가 물어봤다면 저도 내막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지금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피고인과 한동훈 당대표가 2명과 통화를 했는데 네네.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을 해줄 수도 있나요? 아니요, 뭐 맥락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 누가 더 많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여쭤보시니까 제 생각 그때 생각을 만약에 지금 추측을 해본다면 한 대표와는 대화가 늘 짧습니다. 야, 그 제가 물어본 거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한 통화라서 당연히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지금 대통령실 상황은 어떤지 뭐 그런 거 물어봤을 것 같은데 뭐 비상계엄 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르게 그렇죠. 할 가능성이 그랬으니까 있나요? 있겠습니까? 비상계엄 선포한 거는 어차피 계엄 담화문에 다 나왔는데 그거를 왜 물어봤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지금 대통령실은 멘붕에 빠져 있다. 뭐 그런 얘기 제가 했을 것 같습니다.
네, 47항입니다. 한동훈 당대표는 증인과의 통화를 마친 직후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맡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할 것을 독려를 했는데 반면 피고인은 증인과의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비상계엄 반대 입장을 내달라는 한동훈 당대표의 요구에 거절했고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물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고 나아가 2024년 12월 4일 00시 03분경 당사로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게 했는데 자, 증인으로부터 같은 설명을 들은 한동훈 당대표와 피고인의 행보가 정반대였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나요? 같은 설명을 했는지 제가 말씀 그렇게 드린 적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내용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설명을 해주신 거에 우선 통화 시간이 얼마나 되죠, 서로 간에? 한동훈 당대표하고도 지금 1분 이상 통화를 하셨거든요. 추 대표하고는요. 3분 23초간 통화를 했습니다. 내용이 뭐 서로. 근데 어쨌든 왜 했느냐는 이미 대통령이 입으로 전 국민에게 담화했으니까 왜 했느냐는 그때는 이미 지나간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당대표가 자기 생각을 정확히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표하면서 발표한 담화문의 내용 말고 말하지 못한 다른 사유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뭐 기다렸다. 의원총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계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 모릅니다. 제가 알 수도 없고요. 그런 그 의원님들의 그 당시 상황에서의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도 처음 듣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또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어느 의원이 하셨는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 지금 처음 듣습니다. 그럼 그 피고인과 통화할 때 담화문에서 발표한 내용 말고 또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는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있었는지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건 지금 어이가 없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대통령이 담화문을 했는데 발표하지 못할 사유가 또 있다. 그거를 누군들 알겠습니까? 있다면. 질문 자체가 아니 왜냐면은 담화문에 발표한 내용만으로는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한다. 요약하면 그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비상계엄 선포할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검사님 뭐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 말고는 여쭤보는 뭐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뭐. 네, 알겠습니다. 네. 48항입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비서실장실에서 비서실장 수석들과 TV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중 22시 50분경 비서실장실 김보현 보좌관이 포고령을 여러 장 복사해서 나눠주었고 그리고 나서 23시 넘어서 언론에서 포고령이 발령된 사실이 보도가 되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당시 증인도 포고령 받아본 사실이 있지요? 저 처음에 맨 처음에 뭐가 뭔지 몰라서 술은 최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본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보좌관 저 행정관이 갖다가 주었다 그랬는데 안 받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저도 받겠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이신 네, 건가요? 네. 일단 그럼 49항은 생략하겠습니다. 50항은 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당대표는 이 포고령의 내용을 보면서 더욱더 이 계엄이 위헌위협하다고 확신했다고 자기 저서에 기재를 했는데 그럼 증인은 당시에 그 포고령의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까? 자꾸 술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담화 그거 하고 나서부터 저는 정말로 그 아무것도 제 머릿속이 백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인은 정무수석으로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당시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반대하는 입장이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러면 그건 뭐 대통령을 만류했다고 하셨으니까요. 네. 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속히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해야 된다. 이런 말 하신 적 있나요? 피고인에게?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했을 리도 없고요. 왜냐하면 전 술을 먹어서 뭐가 지금 어떻게 다음 절차가 뭔지도 사실 잘 몰랐고요. 텔레비 시청하는 거 가지고서 저거 이제 곧 표결 되겠네 그냥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당시에 피고인이 증인에게 지금 국회 봉쇄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국회 못 들어가니까 국회 들어갈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경찰의 국회 출입 문제나 계엄군의 국회 침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입장을 대통령에게 전해 달라 이런 요청 받은 적이 있나요? 기억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53항 생략하겠습니다. 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마친 이후에도 당시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거부하거나 2차 계엄을 선포할 우려가 있어서 본회의장을 나가지 않고 계속 대기하였는데 증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TV에 중계가 되고 있었는데 모르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취한 상태여서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55항부터 56항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그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비상계엄 의결했으니까 해제 빨리 해달라, 신속하게 해제해달라라는 연락 받은 적이 있나요? 그런 기억도 없습니다. 자, 58번은 제시하지 않고 여쭤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증인의 가족들이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증인의 가족들이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 대해 국회 통과 안 되잖아. 윤석열 덕에 다음에 이재명 되겠군. 갑자기 대통령이 계엄령 미쳤나 하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게 확인되는데 증인도 여기 메시지에다가 이제 큰일이다라고 얘기하기도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면 당시 증인들의 가족들조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하여튼 계엄이라고 하는 거에 아마 그 놀라지 않을 국민은 남녀노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증인 60항